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우리가 좀 어느정도 예측을 했어요. VIP방에서도 오후장에서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왜 항상 슬픈 예감은 꼭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양시장 지속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일시적으로 나왔던 투매성 물량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급하게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도 철저하게 세워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시장이 빠지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걱정을 하시고 멘탈적인 부분,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딱 시장에 대해서 전략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이것만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남겨주실수록 제가 읽어드리는 전략이라든지 시황적인 부분이 더 디테일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게임즈나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 시장적인 부분이 안 받쳐주니까 밀려나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시장 상태를 딱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조금은 아쉬운 흐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당연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던 부분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시장 자체가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기조는 보였지만 오후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 일정이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상장 대기 수요로 인해서 수급적인 부분이 불가피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시간적인 부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해야 돼요. 과거에 삼성생명 상장 당시를 딱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랑 기관은 삼성생명을 순 매수를 했지만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단기적인 수급적인 불안이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은 있는데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순 매수로 이어지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나이스한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더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처음부터 선택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특히 지난해 7월 이후부터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최근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총 상위 종목군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딱 놓고 보면은 LNF도 결국에는 뭐 시장이 뒷받침이 안 된 부분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를 시장이 밀리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시장이 밀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LNF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다 뜯어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결국에는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되게 뭔가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세워드리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내용이 어렵다, 조금 힘든데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거에 실전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뻔하디 뻔한 스토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EM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 송원산업도 실적, 에코프로 실적, NC스 실적, 대웅제약은 뭐 제약바이오였는데 워낙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우리가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이노텍 관련해서도 29만원 이하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매집하세요, 모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수익이 편안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VIP방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빠지는 와중에도 뭐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걸로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고,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몰래 뒤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뒤통수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서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싸울 때 1대1로 앞을 보고 싸우는 것보다도 뒤에서 공격을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더 수익적인 부분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뒤에서 야금야금 모아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드렸던 종목인데 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종목을 잘 사서 편안한 위치에서 사서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이해를 못하고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옆에서 누가 사라고 했으니까 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당시에 잠깐은 좋을 수 있겠지만 힘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식을 하실 수 없는, 왜? 내용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디 진짜 말도 안 되는 데를 딱 보면은 진짜로 여러 종목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고 브리핑을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굉장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저는 참 희한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자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추천드렸죠, 여기 수익 났죠, 보세요, 갔죠, 여러분들 가입해야 되죠, 이런 거에 제발 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아니 종목을 추천을 하는데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안 해줘.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여러분들 권리를 잃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를 뭐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유튜브 영상에서도 시장 설명이라든지 시황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이다. 그런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고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저쪽 방에는 뭐 수익 인증이 막 이렇게 나고 뭐 여기서는 뭐 저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 설명을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데 제발 속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리는 거, 제가 찍어드렸던 영상들을 다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이라든지 뭐가 떨어진다?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에 대해서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이거 사세요라고 추천을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 여기다가 다 남겨놔요. 왜? 자신 있으니까. 쫄리면 이거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1개월 하시면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싼 거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 다 뽑아 드릴 수 있으니까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여러분들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대박이 어디서 나냐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빠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집착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빠른 것들을 하루에 4개 5개씩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할까? 한 달에 100종목인데 이거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LG이노텍, MC넥스, 그 다음에 MBT, EM텍, 에코프로, NC스, 대웅제약 수익 다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게 가입비도 다 뽑아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내일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좀 짜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튼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이 끝나고 다음 주 상장 일정이 1월 27일이 마무리가 되면은 국내 증시의 차별적인 나홀로 약세 분위기는 진정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플러스 알파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의 시장 참여자들이 대놓고 관망을 해버리니까 누군가는 손절을 치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1,000원에 샀던 물건을 900원에 팔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사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또 800원에 내려야 되고, 800원에 내놨는데도 800원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또 700원에 내려야 되고,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에너지 솔루션을 초점을 맞추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벤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작년 말 저점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여러분들이 시장 어디까지 더 빠지지, 여기서 더 빠지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격이 싸졌다라는 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문제는 싸져 있을 때, 투심이 가장 안 좋고 싸져 있을 때 계좌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게 당연히 여러분들 딱 계좌를 봤을 때 파란불이 떠 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뭐 속상하고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365일 하락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포커싱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은 역시나 뭐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작은 물량에도 개별 종목들은 팍팍 밀리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뭐 기관, 외인, 양매도에도 거의 뭐 개인만 죽어라 사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려고 하면은 메이저들이 수급이 받쳐줘야 돼요. 개인이 올리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후 들어서 뭐 국제 유가 상승 종목들까지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이고, 후발주로는 훈구석유, 한국석유, 극동유화, SH에너지화 이런 것들이 있고,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보통 전기차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지수 상황도 안 좋고 해서, 그리고 전기차 섹터가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 거 대비했을 때는 이번 지수 폭락에는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티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최근에 공매도가 또 기승을 부려요. 지수를 갉아먹는 거는 공매도 영향도 굉장히 크고, 중국의 소비 둔화 이런 걸로 인해서 LG생활건강이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은 뭐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LG생활 자,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LG생활건강을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차후에 그럼 같이 빠지는 게 뭐지? 이런 거 뭐가 생각나요? 이런 거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LG생활건강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면은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화장품, 중국 수출 주력 기업들 주가도 당연히 다 박살이 나는 거고, 거기에 바이오 악재가 겹치고 이번에 신라젠 결과가 지금 뭐 아직 어떻게 나왔는지는 지금 2시 46분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관들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물려 있어요. 이게 만약에 상패가 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바이오를 살 때 나름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 자체를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다 잘려 나가겠죠. 다 컷오프가 되면서 바이오 쪽 매도가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주식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맨날 브리핑을 해드리고 읽어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회비가 비싸지는 않아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44만원 내고 이 정도 설명을 듣는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싸요. 일단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종목들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 절대 못해요. 뭐 비싼데 나는 비싼 데가 더 좋은 것 같아. 가보실 분들은 가봤다 오세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영업적으로 딱 놓고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저는 여기서 추천을 했죠. 여기서 수익이 났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게 뭐 맞는 걸 수는 있어요. 뭐 영업도 뭐 답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가 차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영상들 보면은 정말 기가 차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릴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결제를 하나라도 더 받아볼까. 저는 낯간지러워서 그런 거는 안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이 당연히 뭐 조금 심하게 내려온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뭐 카카오 게임즈다 뭐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적인 부분,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안 된 것도 당연히 사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NFT 게임을 좀 규제를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세계 시장에서는 NFT 게임에 대한 뭐 한국이랑 중국 빼고는 다 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이게 미르포라는 게임 자체가 딱 위메이드 거기는 하지만 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런칭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게임 내에 핵심 재화 흑철 만개를 이제 드레이코라는 토큰으로 뭐 교환을 하고, 위메이드에서 주관하는 가상화폐 위믹스로 교환을 하고,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시킨다. 그리고 특정 아이템에 NFT 기능을 붙여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일정 수준으로 키운 뭐 캐릭터라든지 역시 이런 것들도 NFT화해서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게임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NFT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는 해외에서 이제 미르포 개발사가 뭐 위메이드가 너무나도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들도 우리도 하겠다, 너도 나도 뛰어드는 상황이고, 이런 NFT라든지 가상화폐 메타버스 붐에 힘입어서 베트남의 한 게임 회사가 내놓은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해서 버는 돈이 월급보다 더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시총이 역대급으로 뛰어올라서 뭐 베트남의 신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왜 NFT 게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오고 있을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라고 보면은, 한국의 게임 등급 위원회에서 18년도부터 NFT 요소가 들어간 게임은 아예 등급 보류를 때리고 있기 때문인데, 뭐 게임을 해서 가상의 보상을 획득을 하고, 가상화폐죠, 제3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게임을 하고 가상의 보상을 획득을 해서 제3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환전을 한다. 가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그 게임, 바다 이야기. 애초에 바다 이야기 사태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조직이 게임물 등급위원회라서 이런 류의 게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이제 가장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규제가 어느 정도는 좀 풀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중국 아니더라도 해외 시장에서 이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벌어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VIP방에서도 컴투스홀딩스를 반을 정리를 해놓고 반은 더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컴투스그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사업 C2X 가칭이죠, 플랫폼 출시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 컴투스홀딩스가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테라폼 랩스코리아랑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C2X의 토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올해 1분기 중에 내놓는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코드랑 협업을 발표를 하면서 관련 규제 대비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단순한 코인 발행에서 필요치 않은 규제인 트래블 룰을 준비를 했는데, 위믹스와의 차별점은 이제 코인원을 통한 기술력 차이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컴투스가 코드랑 이제 손을 잡았다는 거는 C2X가 빗썸, 코빗, 코인원에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예요. 트래블 룰은 이제 서로 다른 사업자끼리 코인 송수신자가 정보를 교환을 해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인데, 특성상 같은 솔루션을 써야지만 고객 정보가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트래블 룰 시스템은 두 가지예요. 업비트가 내놓은 베리파이 바스프, 그 다음에 빗썸, 코빗, 코인원이 만든 코드가 있는데, 컴투스가 코드랑 협업을 하는 만큼 코인원을 비롯한 3사에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컴투스가 지난 4일날 고이드로부터 이제 자산 거래소에 코인원 지분의 21.96을 취득을 했던 부분이 있고, 컴투스 플러스를 통해서 취득한 16.27%를 합하면은 38.23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게임주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시장에 빠진다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우리는 좋은 종목을 사놓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